이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혼내고 있어. 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진행의 신소영,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글쎄요. 저희가 많이 언급한 게 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말 많이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많이 생각나신다고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아, 역대급. 생각해보니까 뭐 역대급 응찰자수, 역대급 반값 아파트, 역대급 만평 연재. 오, 상당히 많긴 하네요. 기억력 좋으신데요? 네, 줄줄줄 좋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바로 역대급 규제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경매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목표였는데요. 그렇죠. 네, 역대급 규제 정책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실 우리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난감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규제 정책이 쏟아질 때 저희가 또 이런 희망을 발견하고 또 경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이렇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컨텐츠가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바로 저희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 사려면 증빙 서류만 15종? 2020년 3월부터 서울에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려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등 15종의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아, 이렇게 집 하나 장만하는데 뭐 서류를 이렇게 15종이나 내야 될까요? 좀 대학 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불리는 이 증빙 서류는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2017년 파리 대책 전에는 이런 계획서를 내지 않고 그냥 뭐 집 사면 끝? 땡이었나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 신고는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이것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이 이후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좀 더 보면요. 항목 수가 좀 늘어난 것이 보여요. 일단 부동산 매도액이 부동산 처분으로 그리고 증여 상속 부분이 눈에 띄어요. 네,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벌써 세 번째 다룬 12.16 대책에서는 대출 대상도 확대되고 신고 내용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 12.16 대책 발표 당시에는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 그리고 9억 원 이상 LTV 강화 이런 대출 규제 정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고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부분은 조금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됐죠? 네, 일단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그리고 분당, 과천, 강명, 하남, 세종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등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거죠.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다면 동일하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2월 말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기간도 줄어들었네요. 또 앞서 살펴본 신고 항목의 기재 내용도 좀 더 구체화됐다면서요. 전에도 이런 증여 상속 대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정확한 금액을 또 제출해서 내야 되는군요. 아, 근데 이제 또 3월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디테일해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비롯해서 무려 15종의 증빙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된다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최대
15종의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네, 투기 과열 지구라면 서울 뭐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의 중위값이 9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9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에 이렇게 최대 15종의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뭐 거의 대부분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평균값이랑은 좀 다르게 가장 고점과 저점의 중앙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 전체가 크게 올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고가 아파트의 최고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되는 걸까요? 아파트 중위값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 만큼 상당히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이긴 한데요. 오늘은 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고 하기엔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럼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출 의무가 추가된 15종 증빙 서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말 많습니다. 잔고 증명서, 예. 주식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원 이거 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어디서 많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이 집 하나, 내 집 하나 지금 장만하겠다는데 참 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질문. 기사에서 보면 최대 15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꼭 다 내야 되는 건 또 아닌가 봐요. 최대라고 한 거 보니까. 주택 취득에 사용되는 금전 성격에 따라서 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축해둔 돈이 있어요. 그 돈에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제 장만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금 항목에 해당하는 잔고 증명서와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항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채 증명서, 그리고 대출 신청서까지 총 5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 최대 15종의 의미는 투기 과열지구, 즉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을 뭐 예금, 주식, 상속, 자기자금, 뭐 부동산 처분, 임대 보증금 등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복합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경우에 최대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의 수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이 주택거래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주택거래 허가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출할 게 많아지면 사실 검사받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불법적인 행위는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집값은 또 이렇게 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안정화가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은 시행 초기에 반발이나 또 시행 후 이 부작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눈앞의 결과에 몰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는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주택에만 해당을 하는 거고요. 상가, 오피스텔, 토지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건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억 원의 주택 두 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4억 원이잖아요. 네. 하지만 제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외 항목이 또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또 있다고요?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에는 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부지런한 PD가 취재를 해왔는데요. 구청 부동산 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소유자 본인이 네. 캠코를 통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매와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계속해서 무서운 규제 얘기하시다가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네. 구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규칙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마음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어요. 이외에도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또 이 주택 취득 증빙 서류 때문에 좀 망설이셨던 분들 지금 당장 지지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괜찮은 물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투자와 입찰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노를 저을 필요도 없겠죠. 만평 경매 후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 선장님 계시네요. 자, 올라타세요, 여러분들.